안녕하세요. 라이프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당뇨 정기, 그러니까 당뇨로 판정받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당뇨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질문 몇 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 당뇨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나. 근데 제일 많은 궁금증이 무엇을 먹으면 나을까요? 어떤 약초가 좋은가요? 이렇게 먹음으로써 고치려고 하는 질문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정말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어떤 약초가 좋은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참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예. 당뇨는 실상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것은 없고 필요치 않은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농축된 섬유질도 전혀 없는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도 부족하고 체중은 과다해 있고 또 유전적으로는 또 이미 당뇨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을 타고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원인인데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먹어서 생긴 병인데 또 무엇을 먹으면 낫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는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잘 청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집에서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역시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그 검사하는 그 킷이 간편하긴 되어 있지만은 역시 손끝을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혈액 안에 있는 혈당치를 검사하는 아침 공복에 하는 것과 식후에 하는 것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고 그 A1C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의 그라이케이티드 슈가라고 해서 이 혈당이 높으면은 빨간 피톨에 붙어 있는 헤모글로빈,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인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에 24시간 동안에도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모든 것의 평균치가 그 A1C라는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인덱스를 검사하는 글라이케이팅 인덱스. 그러니까 당이 단백질에 가서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일반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왜 개천에 가보면 이끼가 껴 있죠. 이끼처럼 혈액에 있는 당이 그 단백질하고 붙어 있는 그것을 그 인덱스를 측정하기 때문에 지나간 2달 내지 석 달 동안의 평균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기는 5.7에서 6.4 그 사이가 당뇨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미친 정상이고 6.4보다 높으면은 성인 당뇨라는 진단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A1C는 그럼 병원 가서 검사해야겠네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글루코스 토러런스 테스트라고 해서 당이 들어있는 아주 농축된 물을 먹여가지고 2시간마다 계속 검사하면서 몸에서 당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얼만큼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것인데 그건 아주 위험하고 병원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대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제가 아시는 여러분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뵙지는 못했고 그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보셨다고 전화도 주시고 참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다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뇨를 중심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인슐린 저항,
이 인슐린이 저항한다는 이것은 이 인슐린이 저항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슐린이 혈액 가운데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무서운 합병증이 당뇨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벌써 이미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선택했고, 어떻게 그러면은 예방 처리해서 인슐린의 저항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아주 민첩하게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슐린 저항하면은 인슐린이 하는 일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인슐린이 하는 일은, 인슐린은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췌장에는 한 20% 정도는 내분비에 관여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고 80%는 외분비라고 해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소화기 12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내분비 계통에서 인슐린하고 그루카곤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호르몬입니다. 오늘은 인슐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는데, 이 인슐린이 하는 두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전분을 먹든 단 것을 먹든 먹으면은 흡수가 돼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슬슬. 정상적으로는 인슐린이 이 혈당을 간세포나 근육이나 지방세포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어 하고 락킹을 하면은 문이 창 열리면서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서 그 당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모든 세포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발생해 줍니다. 정상적으로는 산소가 잘 공급되는 유산소 신진대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 단 한 입자가 들어가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38개의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라는 단위를 가진 38의 ATP라는 에너지를 발생하고, 찌꺼기는 단지 물하고 탄산가스입니다. 물하고 탄산가스는 우리 몸에서 아주 웰컴, 아주 대환영을 하면서 다시 리사이클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시 사용이 됩니다. 응용이 됩니다.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면은 무산소 신진대사라고 해서 단지 2개의 ATP 에너지를 발생하고 나머지는 타담한 둥그리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이것이 다 효소나 다른 촉매작용에 의해서 다 분할되고 말하자면 이악가에 실려서 간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간이 이것을 다 처리를 해서 배설을 하든지 다시 리사이클 시스템에다 넘겨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 세포의 신진대사와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육세포를 인슐린이 가서 문을 두들겼다고 하십시다. 안에서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문을 안 엽니다. 그러면은 혈당은 여전히 혈액 가운데 당은 계속 돌고 있고 계속 도는데 소화기에서는 계속 당이 흡수가 되니까 당이 점점 높아집니다. 당이 높아지면은 췌장은 신호를 받고 인슐린이 부족한가 하고 인슐린을 더 분비합니다. 그런데도 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은 높아지고 인슐린까지도 높아집니다. 당이 높은 것도 당뇨에 있어서는 합병증을 가져오지만 그 당이 높아서 가져오는 합병증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닙니다. 인슐리네미아라고 해서 인슐린, 하이퍼인슐리네미아, 인슐린이 혈당에 높다. 혈당 인슐린치가 높다. 이러면은 엄청난 무서운 합병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라는 것은 당뇨에서 반드시 퇴치를 해야지만 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 치료하고, 또 당뇨 전기에 있으신 분은 당뇨로 넘어가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퍼인슐리네미아, 인슐린이 이렇게 많게 됐을 때 어떤 합병증이 오느냐? 메타볼릭 신드롬,
신진대사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고혈압, 그 다음에 특히 그 비만증에 있어서도 이 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비만증, 그리고 중성 지방이 높은 거, 네,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이 낮고 나쁜 지방이 또 높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합병증으로서 이 신진대사 증후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면은 어떠한 합병증이 오는지는 여러분이 의사들한테 들으셔서 누누이 들으셔서 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슐린 저항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40대 전 사람은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한 10%가 이런데 문제에 걸려 있고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44%, 엄청난 숫자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인슐린 부족증으로 또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죠. 바로 이 인슐린 당뇨 전기에 놓여 있으신 분, 예를 들면 아침 공복 당이 100에서 125, 여기에 딱 걸려 있으신 분, 100 미만은 정상이고 126부터는 성인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이분들이 특히 이 당뇨, 인슐린 저항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이미 당뇨라는 진단을 받기 전부터도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요만큼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세포가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이렇게 신명막측하게 창조하셨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좀 복잡하고 또 이해하시기가 좀 그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또 시간이 이거 해서 저는 어디로 직접 하느냐면, 그러면 인슐린 저항을 어떻게 예방치료하느냐, 자세히 들으십시오. 현대의학이 못합니다. 또 약이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할 수 있나? 첫째가 이 라이프 스타일,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서도 첫째가 운동입니다. 이거는요, 리서치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공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선 인슐린 저항의 첫째 원인이 운동 부족이다. 운동 부족으로 비만증이 온 것이다. 이것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방 치료에 있어서 또 첫째로 말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활보 혹은 농사를 하는 일, 예를 들면은 삽으로 땅을 파서 뒤집어 엎는 일, 또 수학을 하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운동,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일, 수영하는 일, 뭐 이런 운동입니다. 그럼 운동을 하면은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미 유전적으로 이런 그 성인 당뇨가 될 수 있는 체질을 유전적으로 유전인자에 디펙트가 있어서 타고났다. 또 그래서 이미 인슐린이 높아서 고혈압도 왔고 비만증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운동을 잘 열심히 매일같이 하면은 얼만큼 한 30분씩 매일같이 매일 데일리 아주 중요합니다. 하면은 50%가 예방치료가 됩니다. 또 합병증이 왔다 해도 합병증을 아주 느릿느릿하게
진행을 거의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은요, 한 번 왔으면은 그거를 다시 오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기는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빨리 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요, 이 인슐린 저항을 굉장히 없애주는, 언제부터? 아주 운동을 시작해서 근육이 활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벌써 인슐린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이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딱 열어서 당의 입자를 탁탁 받아들이는, 왜? 운동을 하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빨리 발생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운동을 하니까 산소가 공급돼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그 당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당을 받아들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후인지는 딱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는 거와 좀 비슷하지만 자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부족은 인슐린 저항의 첫째 문제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예방치료의 첫째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는 운동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운동이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도 안 됩니다. 뱅뱅뱅뱅 돌면서 무엇에 홀려서 못하는지, 저깅 숯을 사다 놓고, 운동화를 좋은 것을 사다 놓고, 양말도 편안한 목자 양말을 사다 놓으시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먼지를 받고 있고 나가서 실제로 운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로는 건강한 식사 하시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당뇨가 고단백질 식사를 하고 전분 음식을 안 먹으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단백식을 하면은 합병증이 더 빨리 오며, 왜? 고단백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포화 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고지질, 혈액에 고지질증이 와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혈관 질환에 의해서 심장마비라든가 또는 중풍, 그리고 신장이 빨리 기능을 손상을 입어서 당뇨로 오는 신장의 합병증, 그 다음에 눈의 망막에 오는 거, 그 다음에 눈의 저 망막의 그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말미암아 잘못돼서 그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합병증이 많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고단백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음식이지? 전분이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그런 식사의 메뉴를 짜는데 반드시 전곡이래야만 됩니다.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나 설탕은 물론 하나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아주 많은 음식, 그러면 섬유질이 많은 이런 전곡의 음식이나 과실이나 야채에 있는 섬유질을 먹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슐린이 많이 필요로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전곡의 음식을 먹고 섬유질을 잘 많이 있는 것을 섭취하면은요, 소화가 다 돼서 전분이 당이 됐을 적에도 소화기에서 이 섬유질이 당을 딱 붙들고 한 4시간 정도, 혹은 지방이 또 적당히 넛이나 씨앗이 들어갔으면 5시간 정도를 당을 계속 잡고 소장을 여행하면서 당을 한꺼번에 흡수되어서 간으로 올라가서 혈당이 쭉 올라가는 그런 일을 예방해 주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쭉 올라가지 않으니까는 췌장은 자극을 받으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할 필요가 없고 조금씩 필요한 것만큼 늘 분비하면 되기 때문에 샤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대단히 중요한데, 섬유질에는 용해성 섬유질과 비용해성이 있는데
굴이 다 필요로 하되 특히 당뇨에는 용해성 섬유질이 있는 음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중에서도 통밀, 그리고 보리, 그리고 오트, 귀리, 이런 통밀가루가 더욱 좋은 것은 거기에 있는 섬유질이 대단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섬유질을 위해서, 섬유질은요 당뇨 환자나 당뇨 전기에 있는 분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유익하고요. 심장 혈관 질환이라든가 중풍을 예방하는 데도 꼭 필요하고, 당뇨가 오기 전에 대개는 사람들이 심한 변비를 호소합니다. 변비도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당뇨 전기 증세가 오기도 전에 당뇨를 예방해주는 그런 일을 바로 이 섬유질이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러면 단당은 절대로 안 된다. 설탕은 물론 안 됩니다. 많은 의사들은 인슐린을 주고 먹는 당을 낮추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당 글쎄 적당히 알아서 해, 이런 정도로 놔두지만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우리 천연치료의 예방치료 차원에서는 단당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당 하면은 무엇이 당이냐 하면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우선요, 사과 하나를 봐도요, 그냥 사과를 먹으면, 그냥 사과를 먹거나 아니면은 애플 소스를 먹거나 또 애플 주스를 먹거나, 일단 먹으면 30분 되면은 혈당이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과를 먹었을 경우에는 혈당이 떨어질 때에 조금 떨어지고 적당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애플 소스나 애플 주스를 먹었을 때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저혈당증이 또 게다가 옵니다. 저혈당증이 한번 오면은 우리의 전치두뇌는 샥을 받아서 다시 저혈당이 정상으로, 우리가 단 거를 마시고 해서 처리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회복이 되려면은 미니멈 1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분, 45분에서 1시간 15분, 75분이 걸려야지 다시 이 지력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증을 한번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지력에 엄청난 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 하면은 우선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특히 선택적으로 많은 영양이 부족해요. 많은 영양이 부족하고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서 당이 많고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많고 뭐 이래가지고 몸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당이 신진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성 광물질이 부족합니다. 중성 광물질에서 예를 들면 크로미움이라든가 베나디움이라든가 매그네슘, 맹가니즈, 포테슘, 이런 그 중성 광물질이 부족하고요. 비타민 B 중에서도 비타민 B6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뇌는 당만을 영양소로 그 뇌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당만 산소로 인하여 태울 수가 있고, 이것을 태울 때 꼭 필요한 거는 비타민 B1, 다이아민, 그리고 칼슘, 그 다음에 산소, 이것이 있어야지만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내서 우리가 지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뇌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근육이나 다른 데에 있는 세포들은요, 지방도 태우고 단백질도 태우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 아티피셜 스위트너가 있죠. 아티피셜 스위트너는 전 먹어도 되느냐? 예, 아닙니다. 저희 천연치료에서는 절대로 왜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이 아티피셜 스위트너를 대신 사용한 사람들이요, 그거를 먹고 나서 식욕이 많이 증가해서 체중이 많이 느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권하지 않고, 그럼 뭘 하느냐? 혀끝을
훈련시키면요, 의지로서 선택하고 하기 시작하면은요, 잠깐 동안에 훈련이 됩니다. 우리의 혀끝이. 그래서 혀끝을 훈련이 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meal time, 식사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24시간을 놓고 오전에는 당에 처리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을 포함해서 다 활발합니다. 비교적 그 사람으로서. 그러나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은 굉장히 더 부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체 리듬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새벽 3시는 가장 신진대사율이 낮지만 낮 12시에는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하루에 필요한 많은 음식, 그리고 단 음식,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과일 같은 단 과실도 아침에 먹으면 처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체중이 과다된 당뇨 환자는 체중이 과다한 성인 당뇨 환자는 저녁을 안 잡수시는 것을 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으니까 뭡니까? 그러면 췌장은요, 모든 선장기,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는요,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깨어나야 됩니다. 췌장도 틀림없이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아주 예민성을 띄우고 세포와 같이 민첩하게 일을 하기를 바라시면은 여러분이 밤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잠 부족이 없고 적어도 저녁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건강을 위해서 자는 시간을 해서 여러분의 귀하고도 소중한 췌장을 밤에 잘 아주 재울 수 있는 아기처럼 곱게 다루셔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슐린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인슐린 저항이라는 뜻이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인슐린 저항이라는 말은 인슐린은 당분을 우리 세포에 다 전해주는 중매제 역할을 하는데 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이나 간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항한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이라는 말이 나온 건 그렇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예, 제가 잘 들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먼저는 더 그 모든 걸 열 수 있도록 중매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근육이나 간이나 모든 세포가 문을 열어서 당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먹는 말씀인 것 같아요. 것보다도 더 첫째로 꼽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 예. 시청자 여러분 혹시 주위에 당뇨나 당뇨 전기를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어떻게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우리 근육을 깨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전해주시고 이 프로그램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보다도 첫째로 꼽는 것이 매일의 운동. 그 다음에 둘째로는 먹는 것을 정말 생명이 있고 깔끔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먹어서 세포의 기름때와 모든 것을 닦아 주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당뇨에 대한 질문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